오늘 수업은 조금 지루해도 집중적으로 진행합시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까지만 안 중요한 것도 아니야.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우리가 매체 자료의 특성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이 매체 자료의 특성에서 배우면요.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 그 앞 시간에 있던 이제 중학교 언요 3학년 언요과들이죠. 그 언요과들 수업에서 이 매체 자료와 관련되어 있는 효과, 의도 이런 것들이 또 그대로 나옵니다. 중학교 3학년 그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때도 이제 연결돼서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문제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그게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틀리면 바보야. 바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정답률이 다 100%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정답률이 100%인 문제는 없잖아. 맞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한 정답률 한 80%? 이 정도 나오면은 그래도 정답률이 되게 높은 문제에 해당한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은 뭐냐면 10명 중에 2명은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매체 자료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볼 거다. 자, 그래서 요거는 160페이지 바로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이 매체 자료에 무엇을 살펴볼 거냐? 표현 효과를 살펴볼 거고요. 다음 의도를 살펴볼 겁니다. 자료의 특성마다 효과와 의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겠죠. 또 표현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어떤 매체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자,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 봅시다. 이거는 본문 바로 보면 돼요. TBS 명견만리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과 관련된 있는 건데, 요거는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 저기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매체 자료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간에서 배울 때는 거의 대부분 영상으로 보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학교 시험 칠 때는 또 이제 그 글로 되어 있는 본문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이때 이 개념은요, 이 착한 소비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적 소비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 지갑 속의 투표용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왜냐면 투표용지가 지갑에 있으면 안 되잖아, 맞죠? 그 저기 뭐냐 공직 공직 그 선거법 위반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갑 속의 투표용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지갑 속에 있는 우리의 돈이나 카드, 그러니까 우리의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어떤 투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자료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진 자료죠. 사진 자료. 자, 요거는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까만색 글자의 이거 본문보다 옆에 나와 있는 저런 문장이나 말이나 아니면 여기 위에 있는 자료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달콤 창고라고 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그 여러분들 지하철에 물품 보관소합니까? 사물함 같은 거 있다, 그쵸? 자, 거기에 이제 저기 요렇게 물품 보관소 하나를 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달콤 창고라고 해가지고 막 맛있는 거 막 이런 것들 막 이제 넣어 놓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로 SNS에 사진으로 이제 올라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 내용 볼게요. 지하철이나 물품 보관함, 수많은 사람들이 잠시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보관함인데요. 자, 이게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한 것은 2015년의 일이랍니다. 자, 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사용자가 이제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의 물품 보관함에 초콜릿을 넣어 두었으니 누구든 꺼내 먹으라 라고 한 게 지금 바로 이 달콤 창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된 이야기다. 자, 그래서 이 소소한 나눔에 이제 감동한 사람들이 동참했고 달콤한 간식을 먹고 힘내라는 의미에서 달콤 창고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인 물품 보관함 대여료를 기꺼이 내는 사람들과 한 달에 5만 원이래요.
생각보다 싸진 않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한 달에 5만 원 동안 이 사물함을 쓰는데 그걸 그냥 이제 열어두는 거 한 달에 5만 원 내면서 그리고 여기 안에 맛있는 거 이렇게 넣어두면서 누구든지 꺼내 먹으세요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여료를 기꺼이 내는 사람들과 가벼운 주머니를 털어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간식을 넣어두는 사람들 덕분에 달콤 창고는 전국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부산에도 있나? 모르겠네요. 불과 몇 달 만에 100여 곳으로 늘어났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사진 자료는요, 그러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글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아까 달콤 창고 나와가지고 여기에 그냥 말로만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게 방송이가 아니겠지. 그러면 나레이션이 나오겠죠. 또는 우리가 이걸 글로 읽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 가지고는 얼마나 따뜻해 보이는지 우리가 느낄 수 없는데 여기 봤더니 포스트잇도 붙어있고 뭐 간식도 뭐 실제로 있고 지금 여러분들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지금 마음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은? 사진 자료는.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서 지금 지도 자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해 줍시다. 자료의 특징들. 자, 이거 왜 이렇게 체크하냐면요. 그 참 웃긴 이야기인데요. 그 작년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보다 한 학년 이제 위에 어떤 언니인데요. 그 모 학교의 모 언니가요. 이 사진과 그림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사진 자료라고 적어야 되는데 그림 자료라고 적어가지고 2점을 감점당한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그 95점 넘은 선생님이 뭐 이렇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걸 못 넘겼어요. 그거 그림을 사진으로 적었다가. 자, 그래서 하여튼 자,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준 이유가 여러분들 이게 이제 시험 시간 이렇게 막 좀 촉박하단 말이야. 막 뭐도 막 다른 것도 막 체크해야 되고 뭐도 파는데 사진인지 그림인지 이거를 누가 그 순간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 그림 자료인데 그걸 사진이라고 적어놨다가 감점을 남은 학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죠? 그 거지어중 저기 뭐냐 서술형 감점 정말 빡세게 하는 거로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는 얄짤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괜히 그런 거에 막 좀 이렇게 안 시달리려면 그냥 이 자료의 특징 그다음에 종류도요. 그냥 좀 외워놓고 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 외우라는 뜻은 아니야. 근데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아, 이런 거 하면서 그림 자료, 사진 자료 아닙니다. 이거 뭐 지도 자료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지도 자료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달콤 창고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며. 맞지? 자, 그래서 그 확산된 과정을 보여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도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뭐도 나와 있습니까? 문자도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강남역 주변이었다가 그 다음에 지하철역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전국 100여 곳 부산도 있네?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난 없는데 지나가면서 초콜릿이라도 하나 먹을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맞죠? 자, 그래서 달콤 창고에 누가 간식을 가져다 놓고 가져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공간을 통해서 익명의 사람들이, 익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름이 숨겨져 있는 또는 이제 그 숨긴 이름 대신 다른 것을 쓰는 것을 익명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익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어떻게 일면식이라고 하는 건 얼굴을 본 적이 한 번 있냐 없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일면식도 없다라고 하는 건 얼굴을 본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면자가 얼굴 면자를 뜻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끼리 살갑게 챙겨주고 이제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을까? 자, 이기기 위해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달콤 창고는 이해하기 낯선 흐름이다. 자, 볼게요. 달콤 창고를 왜 이해하기 낯설다라고 표현했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 무한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이거는 낯선데 그러면 누가 어떻게 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지? 라고 하는 게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달콤 창고랑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 이제 관점에서 이런 따뜻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흐름이 왜 생겨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실제로 설명이 가능한지가 이제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한 나라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지표니까 표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표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도표 자료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 도표 자료도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꺾은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그리고 얘네들마다 다 장점들이 있어요. 단점들도 있고. 자, 그래서 얘네들의 장점을 바탕으로 이제 이 매체 자료를 선정해가지고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것의 의도와 효과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바로 그것인데요.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고통이 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지금 이제 체감 좀 지금 10년 전이긴 하네요. 어쨌건 엄청 높아졌네요. 맞죠? 그런데 2008년에는 그 2008년에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 경제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터진 이제 경제 위기가 한 번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2008년에 쭉 높아진 이런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이 자료 3이라고 하는 도표 자료죠. 도표 자료. 그래프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도표 자료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도표 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느냐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요 부분이 핵심이죠. 자, 해가 갈수록 경제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의도입니다, 여러분들. 아무 의도 없이 제시되어 있진 않아요, 자료가. 맞죠? 이 자료의 의도는 무엇이냐? 해가 가면 갈수록 경제적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로서 쓰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도표 자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 도표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을 한눈에 보여주기 편하기, 한눈에 보여주는데 좀 이제 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래프 또는 도표 자료입니다.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단어는 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체감 경제 고통 지수는 2006년 약 13포인트에서 점점 올라가서 15년에는 22%까지 치솟았대요. 이게 뭡니까? 아까 그 자료 3에 나왔던 내용이죠. 맞죠? 자, 그래서 해가 가면 갈수록 경제적 고통이 심해졌다. 자, 그래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해가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증거이다. 의도죠. 자, 생활이 넉넉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강자만이 살아남는 정글 속에서 사람들은 왜 자신이 가진 것을 남과 나누려고 할까? 자, 요거 할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문형으로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건 뭘 알리기 위한 내용의 글이잖아, 그치? 그런데 알리기 위한 내용의 글에서 누군가에게 물어보듯이 의문형으로 말하는 이유는요, 이 의문형 표현을 통해서, 물음표를 통해서, 물어보는 표현을 통해서 이 독자의 흥미 유발, 흥미, 호기심,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잠깐만. 강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네요. 자, 그러면 의문형으로 지금 물어보는데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이거는 형광펜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착한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왜?
자, 이게 지금 10년 전에 쓰인 그 이제 발표된 저기 방송 자료이기 때문에 자, 2015년에 아까 뭐였습니까? SNS에서 이런 달콤 창고가 유행했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달콤 창고가 유행하던 시기에 경제적 고통을 살펴보면 경제적 고통이 아주 심해졌다라는 걸 우리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잖아. 그치? 경제적 고통이 왜 심해졌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남과 나누려고 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것은 이러한 움직임이 몇몇 착한 사람들의 선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일상의 풍경이랍니다. 왜? 한두 명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막 다 같이 동참해가지고 한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게다가 역설적이게도 자, 여러분들 역설법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민경아? 교과서 나왔던 안 배웠나 여러분들? 안 배웠구나. 자, 역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역설을 다음 학기에 배웁니다. 헷갈렸네요. 자, 역설이라고 하는 건 겉보기에 모순되어 보이는 선생님 글씨 안 좋은 거 조금만 예의를 좀 해주세요. 표현인데요. 겉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이야. 그런데 그 속에는 삶의 진실이 담겨있는 표현을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순되다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건 모순되다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문맥상으로 살펴보거나 전체를 다 살펴보고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이제 깨달음이나 생각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이제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래서 이 역설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역설적이게도야. 이게 왜 역설적이게도라고 하는 거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제적 고통은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점 심해지고 있어. 그 말은 뭐야? 살기 힘들어진다는 거야. 살기 힘든데 내가 살기 힘든데 왜 남을 도우려고 하지? 내가 살기 힘든데 남을 돕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돼 보인다는 거야? 겉으로 모순되어 보인다는 거야. 맞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지금 세상이 보이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일수록 남을 더 도우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아까 매체 자료를 통해서 나왔잖아.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역설적이게도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기가 닥칠 때 사람들의 착한 움직임이 더 커진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죠. 위기인데 착한 움직임은 더 커진다 라고 하는 게 역설적인데?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가 나빠질 때 착한 소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대요. 자, 세계 공정 무역 매출액은 지난 2004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특히 2008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때에도 공정 무역 매출액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자, 여러분들 혹시 공정 무역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들어본 적 없어? 공정무역? 공정한 무역? 아하. 그 여러분들 교과서에 안 나왔나? 다른 교과서였나? 자,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었어? 맞죠? 그 1학년 때 1학년 때 했던 거기에 나왔을걸? 공정무역? 자, 그래서 이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 설명이 안 됐지. 왜?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같은 출판사 교과서니까 1학년 때 배웠지?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 공정무역 적지 마세요. 공정무역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무역이라고 하는 거 또는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 현대 사회에서는.
맞죠? 생산자가 판매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생산하는 사람 따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판매하는 사람 따로, 그 다음에 그것을 사는 사람 따로야.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지금은 이제 많이 그렇진 않지만 한 최근 한 십몇 년 전, 20년 전만 보더라도 생산하는 사람에게 이 판매 수익이 다 돌아가지 않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개발도상국에서 뭐 신발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커피 만드는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만들어내는 그 이제 뭐 커피 생산자들, 그다음에 신발 생산자들 또는 이제 뭐옷 만드는 옷 생산자들, 이 사람들이 공장에서 너무 힘들게 어린 나이에부터 이제 일에 착취를 당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하는 만큼의 보상을 다 받지 못하고 수익은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좀 많이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산자에게 올바른 이득이 좀 주어질 수 있도록 이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무역 생산품을 이제 공정무역 생산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공정무역을 통해서 생산된 생산품은요,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단점이 하나 있어. 바로 뭐냐? 가격이 비쌉니다. 왜 그래?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정하게 이 이익이 돌아가게 하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일단은 이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구매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물건을 싸게 사면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렇지? 비싸게 사면 상대적으로 그것이 돌아갈 거고, 맞죠?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사실은 공정무역 제품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막 엄청 비싸진 않겠지. 그런데 어느 정도 그래도 다른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비싼 제품을 사게 된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막 테무에서 파는 물건 이런 거 사는 건 공정무역에 해당하면 좀 어렵겠죠, 그렇죠? 자, 여하튼 근데 그래프가 이상해. 왜?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어. 그래프 잘 안 보이죠? 아, 잘 보이나? 자,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정무역 매출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서로 교차되고 있죠. 경제 성장률은 떨어져. 그런데 공정무역 비율은 높아져. 맞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이 경제적으로 느끼는 고통은 더 클 거 아니야. 그쵸? 경제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더 크면은 돈을 안 쓰려고 할 것 같은데 왜 더 돈을 많이 쓰는 그래프로 지금 그래프가 형성되어 있지? 이게 참 역설적이다 라고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서 나오는 게 그겁니다. 세계 공정무역 매출액은 지난 2004년 이래 지금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확 증가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8년을 기준으로 꼬꾸라졌습니다. 뚝. 자,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때도 공정무역 매출액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자, 이거는 세계 기준입니다. 세계. 전 세계적으로. 자, 우리나라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대요. 우리나라의 공정무역 매출액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1년 사이에 무려 210%나 증가했대요. 자, 경제가 안 좋을 때 타인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 착한 소비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공정무역 제품을 사는 거겠죠. 공정무역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뭐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는 거를 지금 착한 소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참 이상한 현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의미 있는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자, 아 참, 그래서 요거 아까 쌤이 이상한 현상 요거 표시했던 거. 요거 답변 잘 적어야 됩니다. 이상한 현상이 가리키는 건 뭐냐? 아까 여기 이 여러분들 요 자료 그 매체 자료 관련된 이 지문에요. 비유적 표현이라든지 역설적 표현 이런 거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역설적이게도라고 하든지 또는 이상한 현상 또는 아까 그런 비유적 표현들이 있었다, 그렇지? 자, 그런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보기나 이런 거에서 좀 많이 물어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 현상은 뭐다? 라고 했을 때 경제가 안 좋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 타인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이제 말하는 거다. 다음, 서울에 있는 한 사신관은
고객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장애인, 미혼모, 다문화 가정, 혼자 사는 노인 등 소외 계층의 사람들에게 촬영권을 준답니다. 어떤 한 사진관은. 자, 이거 건너편 표시할게요. 의미 있는 소비를 하려고 하는 열망을 보여주는 사례. 자, 그래서 1대1 기부 방식을 도입하자 손님도 늘어났대요. 자, 그래서 같은 가격에 좋은 일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이 사람들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자, 심지어 추가로 돈을 기부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진을 더 많이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진관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촬영권을 주고 거기에 플러스 기부 방식까지 추가를 했더니 사람들이 기부를 더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관과 같은 1대1 기부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가게가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대요. 자, 자료 6번 볼게요. 지금 여기 있죠. 전국 기부 가게 수라고 해서 지금 점 증가하고 있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가격이나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물건이라면 그것을 더 이상은 소비하지 않으려고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제 이 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윤리적인 소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방법을 거쳐서 만들어진 물건을 사람들이 잘 소비하려고 하지 않아. 자, 따라서 기업들도 예전보다 훨씬 더 가치지향적인 경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려운 말 좀 많이 나온다, 그쵸? 가치지향적인 경영. 여기서 끊어볼게요. 이제 가치지향적인 경영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전에는 가치지향적인 경영 아니었어? 아니었지. 뭐였는데요? 이익이 중심이 되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더 싼 가격의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면 누가 더 좋았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좋았잖아. 그치? 그런데 그렇게 거래를 하려고 했더니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더 싼 가격의 물건들을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공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다른 제품보다 더 싸지 않아도 좋으니까 공정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윤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건을 소비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이 늘어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가치지향적인, 여기서 말하는 이 가치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 가치겠죠. 위에서 말했던 윤리적 가치에 해당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이 나와 있긴 한데 이 뜻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가치지향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윤리적 도리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경영을 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한 세계적인 커피 회사는 2000년대 초반 제3세계 커피 농부들을, 자, 제3세계라고 하면요 주로 뭐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의 어떤 이제 개발도상국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3세계 커피 농부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 알려지면서,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런 커피 생산자들 있죠, 커피 노동자들. 자, 이제 엄청난 손가락을 받은 뒤 공정무역 커피를 도입하며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대요. 한 세계적인 커피 회사는. 자, 물론 착한 가치를 내세운다고 해서 기업이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갖게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만든 물건을 소비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소비를 좀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방법으로 만드는 물건 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거야?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이익을 위해서 한 거야. 소비를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한 거는 아니야. 기업 입장에서는. 왜?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한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윤리 경영이 아니라 이미지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아. 그래서 그러나
기업이 선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자체가 한 단계 나아가는 것임은 분명하다라고 하면서요. 밑에 부분 볼게요. 이것이 바로 착한 소비가 가지고 있는 의미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이 착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야? 결국 결과적으로 기업이 선하게 행동했잖아. 왜? 소비자들에게 더 이제 커피를 많이 팔기 위해서. 이것은 공정무역으로 만들어진 커피예요라고 하면서 팔았잖아.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선하게 행동하게 했으니까 그것은 의미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착한 소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사례가 거듭된다면 점차 시장의 질서도 합리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기업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가치지향적인 경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 글에 나와 있는 표현을 바탕으로 보자면 뭐였습니까?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물건을 소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산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건 둘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보기로 많이 물어봐요. 자, 그래서 그동안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즉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해서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경제학에서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강조해 왔음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코노미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코노미가 뭡니까? 아니 뭐 비행기야 이 사람아. 비행기도 물론 이제 이코노미석이죠. 그러면 비행기에서 이코노미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이어서입니다. 실용적이어서. 가격은 싸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싼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코노미석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코노미가 뭡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알겠죠? 자, 그래서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하면요, 이 에코노미쿠스가 이코노미에서 나옵니다. 이코노미는 경제.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 그거 배웠나? 막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거 배웠습니까? 2학년 때 배울 텐데 인간의 그거 해가지고 이제 2학년 여러분들 사회 올라가면 이제 그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해가지고 인간이 점점 발전해 왔잖아, 그치? 자,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뭐 호모 사피엔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의 발전이 있는데, 호모 사피엔스라고 할 때 이 사피엔스가 뭡니까?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이제 어떤 그 집단, 유인원의 집단 또는 인간의 집단이 이제 생겨나게 된 그 이제 그 무리들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호모 머시기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이제 인간의 모습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자, 그래서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하는 거는, 자, 그래서 인간이 경제적인 선택,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이기적이더라도 나한테 경제적 이익이 되는 선택을 말하는 거지. 내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조금 더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돼. 내 입장에서 좀 더 싼 물건을 사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야. 맞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뭐야? 내 입장에서 더 싼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것이 나에겐 경제적으로 이익이야. 그래서 서로 간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욕심에 딱 맞아졌을 때, 그것이 이제 이 수요와 공급의 이제 이 그 관계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막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과거의 고전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다 배우게 됩니다. 자, 고전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옛날의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인간은 욕심을 바탕으로 해서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까 이야기했던 공정무역 제품을 사는 거, 착한 소비 또는 윤리적 소비는요, 이 합리성을 배반하는 겁니다. 왜? 더 싼 물건을 사야 되는데 더 싼 물건을 사지 않는 거잖아. 왜? 더 공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소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합리성을 배반하는 겁니다. 기존의 경제학에서 생각해왔던 생각을 배반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즉 자신에게 가장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원래 기존 경제학, 기존의 경제학, 기존의 또는 고전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였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이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그것이 건강한 경쟁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본 게 그동안의 경제학의 관점이었습니다. 과거 경제학이죠. 19세기, 20세기 이때. 20세기죠, 20세기. 19세기, 20세기였대. 자, 그래서 하지만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경쟁은요, 기대와 달리 무엇을 낳았느냐?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경쟁은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자, 이 부작용을 낳았는데요, 어떤 부작용을 낳았느냐? 환경 파괴, 농프로, 물질 숭배,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친 경쟁, 그 다음에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대요. 자,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착한 소비의 움직임은 그동안의 이기적 선택에 대한 반성과 그 다음에 이타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착한 소비가 더욱 확산하는 이유를 역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서요. 자, 지금 이 착한 소비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자, 그동안의 이기적 선택에 대한 반성 과 함께 이타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발현된 것이다. 자,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경제가 어려울수록 착한 소비가 더욱 확산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하는 또는 글쓴이의 관점 또는 이제 이 방송을 만든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 착한 소비라고 하는 거는 이기적 선택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타심이라고 하는 인간 본성이 발현된 것이다. 자, 그래서 결론, 착한 소비는요, 단순히 경제 활동의 문제가 아니다. 착한 소비는 한 장의 투표용지와 같다. 자, 지금 제목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 여기에 나왔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사회가, 그리고 세상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자, 투표용지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무엇을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우리 세상의 미래를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투표용지가 하는 역할과 똑같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착한 소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갑 속에 뭐랑 똑같다? 투표용지와 똑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의 특징 한번 볼게요. 논설문입니다. 어떤 글쓴이의 의견이나 생각을 제시합니다. 자, 이거 설명문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명문은 뭡니까? 어떤 설명 대상이 있고요. 이 설명 대상을 지난번에 설명 방법 배웠다, 그렇죠? 이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통해 가지고 대상을 설명하는 게 설명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논설문은 무엇이냐? 어떤 말하는 사람 또는 글을 쓰는 사람이요, 자신의 의견을 바탕으로 근거를 들어서 타당성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논설문입니다. 자, 그러면 논설문에는 무엇이 담겨있다? 말하는 사람 또는 글을 쓰는 사람의 의견,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명문에 생각 담겨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물론 설명문에 의도가 담길 수는 있어요. 글쓴이 의도가 담길 수는 있는데, 우리 뭐 물건 사가지고 사용 설명서 있는데 이 사용 설명서에 글쓴이의 생각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설명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글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파악하는 거야. 자, 이 생각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매체 자료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표현 효과를 보는 겁니다. 의도와 표현 효과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주제를 인상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 전체적인 구조 다시 한번 스캔 한번 쫙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달콤 창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달콤 창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뭘 얘기했습니까? 이 경제 위기 이후로 사람들은 점점 더 경제적 고통을 더 많이 느끼고 있어. 그런데 윤리적 소비나 이런 것들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은데 공정물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했어. 자, 그리고 1대1 기부 방식을 통한 이 사진관에 손님이 늘어났어. 즉 그러면서 실제로 기부도 늘어났어.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가게가 매년 증가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체 이제 첫 번째 이제 이야기였고요. 이거 사례들이죠. 사례들. 자, 그걸 바탕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무엇을 한다? 착한 소비를 하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근거,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더라? 착한 소비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다? 기업, 사회, 세상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무엇 같다? 착한 소비는 한 장의 투표용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볼게요. 쭉 해서요. (169페이지) 펼쳐주세요. 169페이지. 자, 이제 우리 매체 자료 볼 겁니다. 매체 자료. 자, 아까 요거 뭐였습니까? 사진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 자, 달콤 창고의 모습을 직접 보여줍니다. 사진이니까. 자, 그림은 직접 보여줄 수 없어. 맞죠? 그림은 직접 보여줄 수 없는데 사진은 직접 보여줄 수 있다. 그쵸? 자, 그래서 독자의 시선을 끌고 관심을 유도합니다. 또 달콤 창고의 모습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도죠, 의도. 자, 그 다음 지도 아까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건 뭐였습니까? 달콤 창고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한눈에 파악. 자, 매체 자료에서 한눈에 파악이라는 말 되게 많이 씁니다. 왜냐면 그 자료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눈에 파악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당연한 겁니다, 사실. 자, 다음. 그래서 지도를 연속으로 제시하여 달콤 창고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을 전달한다. 자, 다음. 요거는 표현의 의도였다, 그쵸? 착한 소비는 한 장의 투표용지와 같다라는 거. 이거는 쌤이 뭐 지금 아까 한 두 번, 세 번 얘기했으니까 의미를 따로 이제 막 강조하진 않을게요. 자, 표현 의도에서요. 그러면 이 표현 의도가 적절하게 잘 드러났습니까? 적절하게 잘 드러났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기 쉽고 인상적으로 잘 전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 표현이 그래서 표현 의도에 맞게끔 잘 쓰여졌느냐 안 쓰였느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만약에 서술형으로 적는다라고 하면은, 자, 그래서 비유적 표현을 바탕으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기 쉽고 인상적으로 잘 전달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다음 도표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다음 자료 4번 자료랑 5번 자료인데요. 자, 이거 4번 자료는 뭐였습니까? 3개 완료가 되겠네요. 공정무역 매출액입니다. 자, 그래서 공정무역 매출액, 자, 지금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공정무역 매출액은 어떻게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적절성과 효과를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거냐? 자,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때에도 공정무역 매출액은 증가하는 현상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 비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래프가 사실은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경제 성장률이고요. 하나는 뭔데요? 공정비용 매출액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에 넣어주면서 두 현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의도적 의도. 그래서 그 의도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래프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아까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해가지고 쭉 해서 210%나 증가했다 라고 지금 이제 표현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뭐냐? 자, 잘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건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여기 색깔이 변해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색깔이 변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자, 1년 사이에 우리나라 공정비용 매출액이 급증한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강조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자, 다음.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자, 지금 이거는 표의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연도별로 가계수. 맞죠? 자, 요거는 뭡니까? 막대 그래프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표와 그래프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 두 자료의 차이점을 이제 볼 건데요. 이 두 자료가 말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말하고 있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두 자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여기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맞죠? 자, 근데 가계수 여기는 뭐라고 했지? 6,917. 아주 정확하게 나와있다. 그치? 그런데 우리는 대충 한 여기쯤 봤을 때 이게 6,917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표자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에 해당하느냐? 구체적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알기는 어려워. 맞죠? 그런데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우리는 비교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여기를 비교를 통해 가지고 증가량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증가량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글에서는요, 요 자료가 더 적절할까요? 요 자료가 적절할까요? 1번, 2번. 당연히 1번 자료가 더 적절하겠죠. 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자료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얘네들의 가계수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야. 그런데 이렇게 숫자로 제시하면요, 구체적 수치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증가량을 비교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게 특징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매체 자료의 특징, 요거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와 이 자료가 있을 때 더 적절한 것은 무엇이다? 저 자료 6번이 더 적절하다. 자, 그리고 글의 마지막 부분에 요런 그림을 만약에 넣으면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자,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우리 지갑 속에 제목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쵸? 우리 지갑 속에는 한 장에 뭐가 있는 거랑 똑같다?
투표 문제가 있는 거랑 똑같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지금 돈 들고 있으니까 소비다, 그치? 소비를 하는 것이 마치 투표를 하는 행위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쵸? 자,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딱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장점, 특징 자 볼게요. 내용을 좀 더 쉽고 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 뭐 내용은 다 문장은 그냥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언어 표현 봅시다. 자, 우리 글 앞부분에 보면요, 생활이 넉넉해지기는커녕 사는 게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할까와 같은 뭐가 있었습니까? 의문형 문장이 있었습니다. 맞죠? 이러한 의문형 문장을 통해서 무엇을 불러일으켰습니까?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다음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용어를 통해서 경제학이 그동안의 경제학이, 과거의 경제학이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강조해왔음을 압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걸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입니다. 요거는 문장이죠. 자, 요거는 뭐냐면요. 자,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마지막 문장에서요. 이게 기업이, 사회가, 그리고 세상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업은 조금 더 작은 개념입니다. 맞죠? 사회는 기업보다 좀 더 큰 개념이야. 맞죠?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면 이거는 이 사회보다 좀 더 큰 개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큰 개념으로 표현을 하거나 또는 점점점 세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아가거나 또는 점점점 이제 뭐 어떤 쪽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점층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점층적 표현을 통해 가지고 착한 소비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뭐 했냐면 강조했습니다. 강조 중요합니다. 점층법을 통해서 얻은 효과 강조. 자, 그래서 요거는요 표현에 해당합니다. 표현법이죠. 표현법. 점층법. 보통 시에서 많이 쓰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표현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 단어는 조금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